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제품이 없어요. 자,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 소개와 함께 여기 보이시죠? 아테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년에 노트북 구입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기즈모 채널을 보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노트북을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컴퓨터 좀 아는 오빠, 뭐 컴퓨터 좀 아는 아저씨, 또는 동생, 또는 뭐 컴퓨터 좀 아는 여자분으로 유명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채널을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일종의 오덕이죠. 예. 참고로 저는 오덕이 아닙니다. 리뷰어예요. 오덕은 여러분이에요. 무섭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알아두시면 내년에 노트북 고르거나 추천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지난 10월에 인텔 10세대 프로세서가 발표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0세대에 맞게 10월 10일 날 국내 공개됐어요. 10세대. 아, 이 어감 좋고요. 외우기 쉬워요. 10세대라 참 저처럼 오래됐죠. 자, 10세대 프로세서는 크게 두 개의 아키텍처로 나뉘는데요. 10나노 공정의 아이스레이크, 그리고 14나노 공정의 코멜레이크입니다. 뭐 새로운 세대 나오면 당연히 성능 향상되고 연결성 좋아지고 게이밍 성능 좋아지고 뭐 인공지능 강화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향상은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졌으면 나오면 안 돼요. 자, 우리 같은 오덕들은 이런 거에 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요. 뭐 쿨하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사실 한눈에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텔은 새로운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노트북 중에서 자신들의 설계 철학에 맞게 세팅한 노트북에 프로젝트 아테나 인증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인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 아테나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양한 인증 항목을 두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만들었어요. 그 인증에 맞게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그냥 제조사들에게 제조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인텔의 엔지니어들과 제조사들이 함께 모여 디자인하고 스펙을 정하는 등의 아주 적극적인 방식의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아테나 인증 요건은 총 6가지 항목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빼먹으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주변에게 알려주는 역할의 오덕이니까. 자, 첫 번째는 즉각적인 재시작입니다. 작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1초 미만에 재시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거죠. 기존 인스턴트 온 기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좀 극대화시킨 기능인데요. 거의 스마트폰급으로 바로 시작하는 노트북을 뜻합니다. 제 노트북은 대기 모드에서 켜지는데 뭐 지금 한 10초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정도면 일하고 싶던 의욕이 다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1초 이하로 가야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유지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성능과 반응성입니다. 10세대 프로세서는 전세대 대비 16%의 성능 향상과 오피스 프로그램 등은 뭐 41%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프로세서에 따라서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이 탑재되면서 그래픽 성능도 훨씬 향상됐어요. 약간 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연산이나 뭐 렌더링, 기타 웹페이지 로딩 등이 뭐 전반적으로 버벅임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있고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제 주변에도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인공지능 노이즈 캔슬링, 뭐 별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프로세서 단에서 미리 지원하고 운영체제나 기능 등에서 인공지능이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노트북을 뜻해요. 자, 이를 위해 인텔은 크리스프, 또 딥러닝 부스트 기능 등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아테나 인증 노트북들은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올데이 배터리 라이프인데요. 하루 종일 배터리가 견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제 몸은 아침 오전 9시에 출근하면 한 오전 10시 정도면 방전돼요. 나머지는 숨쉬기 모드로 겨우겨우 버티고요.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그런데 프로젝트 아테나의 배터리 요건은 저장된 동영상 재생 시에는 최소 16시간, 웹 브라우징 시에는 최소 9시간 배터리, 30분 미만 충전으로 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전기를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처럼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속성과 연결성입니다. 이번 10세대 프로세서 노트북들은 와이파이 AC에 비해서 최대 3배 빠른 와이파이 6가 탑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USB 3.0 대비 최대 8배 넓은 대역폭을 가진 썬더볼트 3 인터페이스가 탑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연결되고 빨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폼팩터 앤 상호작용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개념 자체는 쉬워요. 예를 들어 노트북과 태블릿,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그리고 또 노트북 운영체제랑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 등의 전환 및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노트북을 뜻하는 거죠. 미러링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엔터테인먼트의 연속성 측면에서 최근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건이죠. 자, 지금까지 6가지 여건을 알아봤는데요. 이거 전부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기억하신다면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유튜브를 직접 하셔야죠. 기억은 제가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테나 인증을 받은 노트북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아테나 인증 표시는 여기 보이는 이 그림과 같고요. 이 그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테나의 6가지 항목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세대 인텔 프로세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한 노트북이라는 뜻이 되겠죠. 현재 아테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내 제품 중에는 삼성 갤럭시북 이온과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제품도 좀 생소하죠? 신제품이에요. 완전 신제품이에요. 자, 인텔과의 합작을 통해서 국내 제조사 최초로 프로젝트 아테나 인증을 받은 거죠. 즉 갤럭시북 플렉스와 갤럭시북 이온만이 이 6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인증받았고, 그래서 아테나 대응 식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티커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삼성 갤럭시북 이온 그리고 플렉스는 삼성 노트북 9과 노트북 10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바일 성능이 극대화되면서 노트북이라는 브랜드 대신 갤럭시 브랜드로 바뀌었어요. 이번 이온과 플렉스와 함께 출시하진 못했지만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북 S 역시 레이크필드 아키텍처 기반으로 LTE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그리고 플렉스도 올드스쿨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온 플럭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그 샤를리즈 테론이 나왔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꼭 보세요. 재밌어요. 자, 갤럭시북 이온과 플렉스는 제가 전시장에서 가서 잠시 촬영을 해왔는데요. 손으로 해서 좀 흔들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대로 리뷰를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정식 리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갤럭시북 시리즈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갤럭시북 이온은 당연히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970g 무게에 12.9mm의 두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여기에 69.7Wh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하루 종일 배터리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 노트북 최초의 QLED를 탑재했는데요. 컬러 볼륨을 100% 인증했고요. 최대 600니트의 밝기로 정확한 색감과 아웃도어에서도 쓸 수 있는 밝은 디스플레이가 장점입니다. 모델에 따라 아이리스 그래픽카드가 탑재돼 게임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요. 아테나 인증답게 썬더볼트 인터페이스와 와이파이 6가 탑재됐어요. 13인치, 15인치 두 가지 라인업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터치패드에 무선 충전 기능이 내장돼서 터치패드에 스마트폰만 올려두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이 강화가 됐죠. 갤럭시북 플렉스는 기존 노트북 펜 시리즈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펜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기와 스케치 등이 가능하고요. 터치스크린과 360도 회전 힌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펜의 제스처 기능이 크게 강화돼서 프리젠테이션 등이 아주 쉽게 유용해졌어요. 역시 노트북 최초로 QLED 디스플레이가 쓰였고요. 썬더볼트 인터페이스와 와이파이 6가 탑재가 됐어요.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노트북 펜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역시 인기를 끌 것 같고요. 삼성과 인텔 아테나가 만나면서 얼마나 모바일 성능이 향상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아테나 라인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이동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노트북의 성능과 생산성을 살려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디바이스 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즉 스마트폰처럼 빠르고 쉽게 쓰면서도 노트북처럼 강력한 성능과 게이밍 또 뭐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은 더 원활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모바일 퍼포먼스 머신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고요. 이를 통해 모바일 사용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도 원래 이런 노트북을 꿈꿨어요. 버벅거림 없이 빠르면서 뭐 구동되면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 노트북. 근데 사실 이제는 제방 기술은 다 구현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적화 시키는지가 관건이고, 이걸 칩셋 제조사와 노트북 제조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테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기즈모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뭐 약속드릴게요. 연말 또는 연초에 노트북 사실 분들, 특히 기즈모 채널을 구독하시는 노트북 좀 아는 오빠, 언니, 누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아테나 프로젝트 잊지 말아 주세요. 예, 잊지 않으시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